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 자산으로 노후가 되겠어? 서울 노원구에 사는 64세 이성훈 님도 퇴직 직후에는 비슷한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도 친구도 걱정이라는 말부터 꺼냈고 본인 역시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성훈 님은 예전보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안정감은 재산의 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평균보다 적으면 불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많은 60대가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자산 규모는 편차가 크지만 생활 만족도와 불안 수준은 자산 총액보다 생활비 구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돈의 많고 적음보다도 삶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가 마음의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진 자산이 부족해서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기준이 없어서 더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0대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대가 안정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생활비가 예측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노원구에 사는 64세 이성훈 님은 퇴직 직후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쓰는 돈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었지만 퇴직과 동시에 모든 기준이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의 액수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괜찮겠어? 병원비 한번 크게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이성훈 님은 실제 지출보다 훨씬 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걸까? 아니면 앞으로의 생활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서 불안한 걸까? 이 질문이 계기가 되어 그는 자산 총액을 다시 따져보는 대신 아주 기본적인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관리비와 보험료처럼 반드시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식비와 병원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성훈 님은 노트를 꺼내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안했지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막연하던 걱정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자산 총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월 지출 구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구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납니다. 돈이 많아도 지출이 불규칙하면 불안이 커지고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도 매달의 생활이 예측 가능한 경우 마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성훈 님 역시 이런 변화를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자산이 늘어난 것도 특별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한 달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이 생기자 뉴스에서 물가 이야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막연한 공포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활비를 아무리 정리해도 돈이 부족하면 결국 불안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겪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 부족함보다도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얼마가 부족한지조차 모를 때 불안은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역시 노후 준비의 출발점으로 자산을 늘리는 계획보다 생활비 구조를 먼저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60대의 안정감은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성훈 님이 느꼈던 변화 역시 거창한 재테크나 큰 결단이 아니라 삶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작은 정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로 60대가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생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김정희님은 한동안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생활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니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직도 월세가 나온다느니, 누구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느니, 누구는 노후 준비를 일찍 해두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김정희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 정도는 안 될까? 혹시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준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김정희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어도 각자의 상황과 선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 심리 안정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실제 자산 규모보다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불안과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정혜님은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리에서 나오는 자산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묻지도 스스로를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매달 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과도하게 버겁지는 않은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자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대신 나는 내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김정희님은 비교에서 오는 불안이 생각보다 쉽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비교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지라고 말하기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이 버티고 있는지,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 됩니다. 결국 60대의 안정감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김정희님의 변화는 자산이 늘어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게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로 60대가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큰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박영호님은 주변에서 보면 비교적 준비가 잘 된 편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성실히 일했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불안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검사 항목이 하나둘 늘어나고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영호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 병 하나만 생기면 지금까지 준비한 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자산의 크기보다도 의료비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70대에 가까워질수록 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한 번의 치료나 검사 비용이 가게에 주는 부담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노후의 불안을 크게 키웁니다. 박영호님 역시 이 점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산을 더 늘릴 방법을 찾기보다 의료비에 대한 대비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대비해 생활비와는 별도로 작은 비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대비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의료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의료비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불안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박영호님은 이후로 자산을 이야기할 때도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를 더 벌어야 할지보다 아플 때도 지금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자 노후에 대한 걱정도 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60대의 안정감은 큰 돈을 쥐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안한 지점인 건강 문제 앞에서 최소한의 대비가 되어 있다는 감각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박영호님의 경험은 노후 준비에서 의료비 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 안정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60대가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지출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오정수님은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 부분이 수입의 감소였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왔고 그에 맞춰 생활이 돌아갔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한 일이 없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오정수님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입이 줄었으니 무조건 아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지출까지 지나치게 줄이려다 보니 생활 자체가 불편해졌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을 나누어 적어보니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습관처럼 쓰던 소액 지출들이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정수님은 지출을 통제한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을 알고 쓰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자 소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노년기의 불안은 지출 규모 그 자체보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거나 왜 돈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을 때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출 흐름이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정수님도 이후로는 큰 결정을 할 때마다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지출이 내 생활을 흔들지는 않는가? 이 정도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인가? 이 기준을 통과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미루는 방식으로 소비를 정리하자 돈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갑자기 큰 돈이 나가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모든 지출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적인 지출이 내 손안에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60대의 안정감은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오정수님의 변화는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60대가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도 하루하루가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5세 최미숙님은 은퇴 후 예상과는 다른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활비나 자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출근과 퇴근, 주말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채워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날들이 반복되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걱정들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돈의 문제가 커졌다기보다 마음이 기댈 곳이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최미숙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불안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하루가 비어 있어서구나. 그날 이후 그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일과처럼 만들었습니다. 요일마다 장을 보는 날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넣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자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생긴 것도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은 이걸 하고 내일은 저걸 한다는 흐름이 생기자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노년기 심리 상태를 다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이후 우울감과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우는 자산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보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생활 리듬과 소소한 역할이 유지되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이 있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일정 하나로 모든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리듬은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보다 작은 일이라도 정해진 하루가 훨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최미숙님은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돈 걱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괜히 더 불안해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노후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안은 종종 돈보다도 비어있는 시간과 흐트러진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60대의 안정감은 통장 안의 숫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마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최미숙님의 변화처럼 작은 생활 리듬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조용히 눌러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산이 많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불안의 정체가 생각보다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생활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료비라는 가장 불안한 변수에 최소한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지출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지, 그리고 하루하루가 일정한 리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 5가지는 모두 통장 숫자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기준들이 자산 총액보다 훨씬 강하게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 흔들리고 막연한 불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거창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달 생활비를 정리해보고 내일은 불필요한 비교를 하나 내려놓고 모레는 하루를 채워줄 작은 일정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 이런 작은 정리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노후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숫자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삶 전체를 함께 보고 계신지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기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이고 차분한 노후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